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금일 뉴스는요. 아,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왔는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다양한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리플 소식이고요. 리플이 XRP를 사용하는 송금 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리플 말씀드렸지만 아주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계속 폭등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를 냈어요. 그래서 리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의 원인으로 우리가 꼽는 게 엑스래피드였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송금액까지 선보인다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뉴스들 지금 그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두 번째 소식은 코인베이스 뉴욕 법무장관실에서 거래 조작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라는 건데요. 뉴욕 법무장관실에서 거래 조작에 대해서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6천억 원을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요. 미국 SEC 베넥 솔리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또다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ETF 승인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전달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리플 소식이고요. 리플이 XRP 사용하는 송금 앱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엑스래피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엑스래피드가 내달 10월이죠. 10월에 출시를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리플 토큰 XRP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요, 리플 CEO가 내년 말까지 수십 개 은행이 앱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송금. 리플이 해외 송금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출시가 되면 엑스래피드를 통해서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이걸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루카스 나치 리플 디지털 자산 연구 기술이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리플의 주요 상품으로 통하는 엑스커런트는 리플 토큰을 활용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해요. 이 엑스커런트하고 엑스래피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엑스커런트는 그거예요. 그 해외 이제 국제적인 지급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제죠, 결제. 즉각적인 결제와 청산이 이루어지게 돕는 게 엑스커런트.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제 지급 결제 솔루션을 도와주는 것도 엑스래피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급 결제 솔루션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은행과 은행, 계좌와 계좌 들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외화 계좌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만들면 보통은 은행에 외화 계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외 송금을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로 된 통장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화 통장인데 외화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화 송금을. 근데 만약 달러로 보내려면 그런 그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 엑스래피드를 통해서는 해외 송금이 되게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외화 타점 계좌, 예치 계좌가 없어도 이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보이는 게 엑스래피드고요. 이게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급 결제를 정말 이제 그 하는 것들인데 즉각적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한 것들이 이게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 송금 업무들이 보통 XRP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엑스 컬렉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급을 하는 거, 국제적으로 이제 지급 결제 할 때 많이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 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리플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면, 핵심은 뭐냐면요, 엑스레피드를 사용하려면 토큰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RP 토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XRP 있잖아요. 그 리플에서 만든 XRP. XRP가 지금 가격 상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금이나 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요적으로 필수적이니까 이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0% 이상 전일에 40% 이상 상승을 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수십 군데의 그 은행이 앱을 사용한다면 더 사용 확장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아주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주의를 좀 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시세의 등락이 분명히 크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지금 현재 뉴욕 법무장관실에서 거래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전체 거래 물량의 20%가 자체 거래라고 지금 거기 뉴욕 법무장관실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뭐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뭐냐면, 고객의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한 20%의 수치는 결국 소비자의 주도적인 거래 규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고객의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자전거래처럼 자체 거래로 인한 것으로 이제 오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뭐 뉴욕 법무장관실의 말이 맞는지는 한번 결과적으로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전적으로 자동 거래가 하는 게 보통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그래서 뭐 API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거래를 나타내는 건지 아닌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측에는 이런 것들,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이게 이제 걸린다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욕의 법무장관실에서 일어나는 건 뭔가 코인베이스 측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건지, 요거는 한번 전세적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코인베이스 측과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측에 또 공격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6천억 원을 도난당했다라는 건데요. 암호화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지금 도난을 당한 건데, 이게 보면 암호화폐 도난 관련 사건이 158건이 발생했대요. 이게 이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증가한 수치인데, 다 어디서 발생했냐면 결국엔 거래소예요. 거래소 피해 금액은 5,750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 상당인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서 탈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해킹이나 이런 암호화폐 탈취 사건들은 결국엔 거래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하실 때 유념하실 부분이 너무 작은 거래소나 이런 보안이 좀 떨어지는 거래소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 좀 가져왔습니다. 어, 이야기들 여러분들 자산이니까요. 만약 투자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참 유념해서 해주세요. 너무 작은 거래소에서 뭐 조그마한 이윤을 위해서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크게 또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 ETF 승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ETF 승인은 계속 연기가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 크립토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솔리드엑스 파트너스가 이제 그 베넥스 어소시에이츠라는 이 투자 회사와 같이 합작해서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가 그 ETF 승인 여부를 이제 그 SEC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엔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결국엔 이건 예상했던 바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ETF 승인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SEC에서. 그래서 이 ETF 승인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이 갑작스럽게 ETF 승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이것에 대한 이제 근거는 뭐냐면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벡트라는 내용을 한번 봤잖아요. 벡트가 실제적으로 ICE 그리고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세계적인 금융 기업과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11월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런칭을 하는데 그 선물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상장지수 펀드 승인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벡트라는 후원자 뒤에 있는 업체들이 그 골드만삭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진짜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가 보이는데 그 업체들이 움직이기 전에 다른 업체들이 ETF로 이제 승인을 받게 놔둘까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런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금융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금융 권력을 장악한 쪽이 아무래도 먼저 나서기 전에 다른 쪽을 승인을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그런 부분이 뭐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서 따로 한번 그 이런 연결성을 지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ETF 승인이 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언제 나느냐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잖아요. 기관의 투자 자금들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자금이 먼저 들어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벡트를 통해서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한 11월쯤은 저는 그 지켜보고 있어요. 벡트라는 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를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도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열심히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